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섬처럼 고립돼 있는 공업탑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울산 지역 4.11 총선 후보 등록은 평균 5대1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유해식물 제거를 위해 태화강변의 갈대숲을 소각했는데 일부에서는 소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부 설립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이 확보돼 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흐린 날씨를 보인 뒤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계속되겠고 강수량은 20에서 40mm로 다소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4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되고 내일은 8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 초까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러서 쌀쌀하겠습니다.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며 태화강변의 갈대숲 소각 작업이 펼쳐지자 오히려 자연 환경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태화강 둔치의 모습입니다. 둔치 일대가 온통 환삼동굴로 뒤덮였습니다. 환삼동굴은 주변의 다른 식물을 뿌리채 말라 죽게 하는 대표적인 환경 유해식물. 이를 뽑아내기 위해 해마다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해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소각 처리 방안이 동원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화교 위쪽과 불고기 단지 앞 등 2만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갈대밭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인 환삼등굴을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소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유익한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게 되고 또 이 속에는 비닐이라든가 다른 게 타기 때문에 공기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갈대숲 소각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이를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유해식물 퇴치냐, 자연환경 훼손이냐, 갈대밭 태우기를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한창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의 명소인 성남사 천연숲에 수백 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산책길 공사로 인해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100대 숲에 선정된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성남사. 최근 사찰 입구 숲에 산책길 공사가 진행되면서 200~300년 된 소나무들이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수십 톤의 골재가 깔리고 중장비가 다니면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곳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 공사 계획에는 이와 같은 골재 위에 황토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돼 있어 결국 공사 완료 후에는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데크 등 친환경적인 방법 대신에 인공 구조물이 조성되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치료를 하고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강행 처리를 한 것입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길이 523m, 폭 3m 규모의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그럴 적에 차가 들어갈 때는 일단 차 소리만 들어도 걷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단지 편하기 위해 만드는 산책길 공사에 수백 년을 내려온 성남사 천연숲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오늘부터 4.11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본격화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취재의 이영남 기자입니다. 주요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민간 부문에도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을 정규직과 달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에서 30%로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 수준인 임금을 80%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파견법을 폐지해 비정규직 사용을 최소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우선 고용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정책 제안도 시작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병원과 국립종합대학 설립, 노후된 원전과 석유화학 단지의 안전 문제 등 5가지 현안을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의제가 지역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등 10대 우선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후보 등록이 임박하면서 정책 공약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19대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후보 등록을 받게 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벌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정당 공천자나 무소속으로 모두 20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여 평균 경쟁률은 5대 1로 예상됩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인 공업탑을 사람들이 직접 걸어 들어가서 관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교통 흐름과 안전 대책을 검토해서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 세워진 공업탑에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두 번째 상징탑인 울산도약 제2선언문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한 자신감으로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자는 포부가 새겨졌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이지만 차도에 둘러싸여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곳에 시민들이 걸어서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법은 지하도 건설과 육교 개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처리 용량보다는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까 현재 교통소통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지하도 건설과 육교 설치는 상징물을 가릴 수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횡단보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과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낮 시간대 일부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인 만큼 횡단보도 설치도 적지 않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교통량 체크와 안전 대책 마련, 그리고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에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즐겨 입는 유명 의류 점퍼와 스마트폰을 빼앗아온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빼앗은 스마트폰은 수십만 원씩 받고 작물업자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현금 지급기 앞에 중학생 3명이 서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인출한 돈은 옆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생에게 건네졌습니다. 18살 박모근 등 3명의 주활동 무대는 중구 성남동 일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길 가는 초중고등학생 44명을 상대로 모두 1,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유명 의류 점퍼 이름을 딴 이른바 노패노획단에 학생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길에서 빼앗은 스마트폰을 평균 25만 원 선의 작물업자에게 팔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면 곧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겁니다. 택시에서 우연히 스마트폰 고가 매입이라는 명함 전단지를 보고 그 이후부터는 점퍼보다는 스마트폰을 빼들어가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경찰은 박군을 구속하고 친구 2명과 작물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모비스 농구단이 어제 저녁 벌어진 원주 동부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모비스는 그러나 남은 경기에 사력을 다해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각오입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비스 선수들의 슛이 번번이 림을 비껴나갑니다.
패스는 중간에서 가로막히고 맙니다. 어제 저녁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진 모비스와 동부의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에서 모비스가 50대 70으로 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슛 난조를 보인 데다 16개에 달하는 실책이 페인이었습니다. 함지훈만이 22득점, 7리바운드로 홀로 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닌 상황. 모비스는 오는 금요일 4차전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각오입니다. 배쇄진을 치고 그 전투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팬들도 끊임없는 애정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졌지만 금요일 경기 더욱 열심히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비스 화이팅! 이제 모비스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재학 감독의 마법이 되살아나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길 울산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2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지난달 초 건축비 15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특별교부금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4개 종목의 스포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는 북구 산하동에 624억 원을 들여 2014년 건립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첫 해인 2010년 32개에서 지난해 47개, 올해는 61개 기관으로 늘었고 거래 실적은 2010년 1278톤에서 지난해에는 2042톤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 거래 시장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감축한 탄소의 배출권을 국제시장에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울산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울산의 1인 가구 비율은 20.7%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전국 평균 23.9%보다 3.2%포인트나 낮았습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15.4%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울산의 기혼자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험 코스 2개 중 1개를 선택하던 것을 10개 중 1개를 선택하도록 바꿨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에 따라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주행 채점 방식도 종이 채점지에서 태블릿 PC로 바뀝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